신혼여행지로 북한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년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북한으로 관광을 떠나고 있죠. 물론 일본 외무성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다는 점이죠. 오늘은 실제로 북한 여행을 계획하는 일본의 문화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정식 외교 관계가 없고 일본 대사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의 자제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서 개인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북한으로 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교통편 예약부터 숙박시설, 관광 코스, 식사 준비까지 모든 것을 여행사가 대행해주니까 여행자는 돈만 내면 됩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주로 중개 여행사나 JES 엔터프라이즈 같은 북한 전문 여행사를 이용하는데 가격은 투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20만 원에서 최대 320만 원 정도로 주변국 여행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관광지나 식사에 대한 개인적인 요청도 가능하지만 모든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수단의 경우 일본에서 북한으로 직접 가는 방법은 없고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러시아나 중국을 경유해야 하는 긴 여행이 됩니다. 이동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 600여 개 항공사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어요. 기체 노후화와 승무원 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니 비행기 이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가이드가 동행한다는 점입니다. 여행객 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가이드 2명과 운전기사 1명이 함께 행동하게 되어서 최소 4명이 한 팀을 이뤄 관광하게 됩니다. 일본인 여행객이라면 여행사에서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가이드를 배정해주니까 언어 소통 걱정은 없을 거예요. 가이드가 여행 일정과 현지 안내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낯선 외국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죠. 문제는 숙박하는 호텔 내부를 제외하고는 단독 행동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행 일정도 현지 사정에 따라 갑자기 변경될 수 있어서 다른 나라처럼 자유로운 여행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가이드는 여행객이 북한의 각종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가이드에게 먼저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북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담당하는 가이드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는 직업의 장점을 생각해보면 이 현상은 좀 이상하거든요. 일반 북한 주민들이 정보 통제로 인해 외국인과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받는 상황에서 가이드들은 해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로부터 선물이나 팁도 받을 수 있고 투어 기간 중에는 여행객과 같은 호텔에 머물며 좋은 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죠. 북한에서는 상당히 상류층만 가질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직자가 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비록 관광객이라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독특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투어 시작 전 가이드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은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선 이 세 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만 부르면 안 되고 정해진 존칭을 반드시 붙여야 해요. 최고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게시된 출판물을 구부리거나 접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초상 등을 촬영할 때는 프레임에서 일부가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촬영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정면 이외의 각도에서 촬영하거나 초상화와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어요. 최고 지도자 이외의 피사체에도 제한이 있는데 군인과 경찰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민을 촬영할 때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항 출입국 검사에서는 세관에서 카메라나 컴퓨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사진 데이터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규칙 외에도 북한을 부를 때는 조선이나 공화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하고 북한 화폐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기리와 쌍안경,
무전기, 반정부 인쇄물 등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암묵적인 규칙으로는 가이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념품이나 팁을 전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 규칙들을 준수하고 있다면 위험한 일을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지인이 외국인의 안전을 위해 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이 부과되거든요. 수도 평양은 감시가 특히 철저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경범죄에 휘말릴 위험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가이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시를 잘 따른다면 안전한 관광이 보장됩니다. 예전에는 북한의 스마트폰 반입이 금지되었지만 2013년부터 허용되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관광객의 경우 체류 기간 중 인터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양국제공항 등 일부 시설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용 SIM 카드를 판매하고 있어서 이것을 구입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포장마차 호텔 1층 로비에서는 10분에 1,600원의 유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의 후기에 따르면 라인과 트위터, 유튜브 등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타 유료 유선랜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통신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비용도 각오해야 하니까 여행하는 동안은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끄고 관광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여행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평양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 10개 이상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묵는 곳은 평양 고려 호텔과 양각도 호텔입니다. 평양 고려 호텔은 북한에서 가장 격식 높은 500실 규모의 45층 쌍둥이 타워 호텔로 연회장과 영화관, 사우나와 수영장, 회전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양각도 호텔은 47층으로 평양 고려말만큼 높지만 객실 수는 2배 이상인 1001실을 보유하고 있고 볼링장이나 카지노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해외 고객이 이용하는 호텔 중에서는 가장 새로운 시설이죠. 두 호텔 모두 기본적으로 서양식 객실이고 리셉션에서 일본 엔화를 달러나 유로 등으로 환전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내부는 가이드의 감시가 없기 때문에 여행 기간 중 유일하게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북한 여행의 무서운 점인데 호텔 내부에서 도청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여행객이 호텔 방에서 스시가 먹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초밥이 준비되어 있었다거나 방에서 여행객이 수건이 없다고 불평하자 직원이 수건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북한에 대한 불만을 말한 남성이 재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어요. 북한에는 실제로 외국인을 도청하는 전담 부서가 있고 각국 언어에 능숙한 전문가들이 도청 내용을 번역한다고 합니다. 진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가이드가 없는 호텔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삼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2018년 북한을 방문한 일본인 남성 관광객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평양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항구 도시인 남포의 투어 그룹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언론 발표에 따르면 관광객으로 방문한 일본인이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밝히지 않았어요. 이 남성은 영상 관계자로 알려져 있어서 촬영 금지 장소를 촬영했거나 스파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행히 북한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이 남성을 국외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인이 구속된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1999년에는 일본인 기자가 스파이 혐의로 2년 이상 억류되었고 2003년에는 민간 기업 부장이 밀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게 외국인 관광객은 외화 획득을 위한 소중한 고객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여행할 때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해요.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사례로는 2016년 관광차 방문했던 미국인 대학생이 구속되어 식물인간 상태로 귀국 경우도 있습니다. 100년 가까운 역사적 갈등부터 최근의 정치적 문제까지
일본과 북한은 계속 충돌을 반복해왔지만 원래 북한은 일본인 관광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 최대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 비용을 선진국, 동남아시아 각국, 중국의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본은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일일 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북한 관광 사업에서 특기할 점은 북한이 예전부터 일본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납치 문제가 표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 북한이 일본인 관광객 수용을 거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1998년에는 니가타시 행사에서 관광 부스를 설치했고 2002년에는 북한 대표단 2명이 일본을 방문해서 관광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 방북객 수를 보면 국제 정세에 따라 상당한 변동이 있지만 많은 해에는 2,000명에서 4,000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여서 중국인에 이어 일본인 관광객이 2번째로 많았던 해도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출입국 카드가 폐지되어서 여행객 수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지만 2018년에는 약 360명의 일본인이 방북했다고 해요. 북한은 합법적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관광 사업에 앞으로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된 현재 상황에서 일본인 관광객 증가하기 기대어올 것 같습니다. 외무성에서 도항 자제 요청이 나오는 현재도 북한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소수지만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북한이라는 곳은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종종 여행으로 많이 간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좋지 않아 가보지 않아도 한국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가보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사실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